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저는 파케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윤 기자님, 그 은행 지점에 네. 오프라인 은행 지점에 최근에 언제쯤 가보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죠? 작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때 뭐 어디 출장인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환전하러 갔었었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환자는 네, 물리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간 이후로 간 적이 없어요. 그쵸? 환전 이외에 다른 용도로 간 적은 있나요? 최근엔 거의 한 2, 3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작년 12월 초에 이사를 하면서 네,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전세금이든 아니면 계약금이든. 그쵸. 근데 그때 저 상대방도 거의 40대 아저씨였고 저도 이렇게 있었는데 둘 다 같이 모바일을 들고 톡톡 네. 눌러가지고 바로바로 송금 그 자리에서 보고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아, 요즘은 다 그쵸. 모바일 송금이 되니까. 이게 아니야, 부동산 중개업소 분의 오래된 사장님이랑 그 다음에 그 집주인 되시는 그 저기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보고 아연질색 하시더라고요. 그 큰 돈을. 그렇죠. 그리고 톡톡톡톡톡톡 누르더니만 모바일로 쏙 가지고 이렇게 말이 되냐, 네, 불안하지 않냐. 확인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이죠. 근데 그만큼 이제 저희의 금융생활을 많이 바꾸고 있다는 건데 오늘은 좀 이제 금융시장 격동하고 있는 와중에 네. 그냥 그 하나의 그냥 그 인사이트적으로 하나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요새 은행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애들이 누구냐? 원래 금융당국 제일 무서워했었거든요. 네. 요즘은 카카오뱅크겠죠? 그쵸.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위시한 카카오랑 네. 그 다음에 네이버가에 등장을 해서 이제 줄 세우기를 한다. 그런데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갖고 있고 네. 네이버는 강력한 플랫폼을 두고 거느리고 있죠. 이들이 겨누고 있는 시장이 바로 금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그전까지 규제 산업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인데 송금으로 시작을 해서 결제로 가더니만은 조금씩 이제 영역을 넓혀가다가 네. 게다가 이제 그 금융당국도 규제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좀 완화시켜주니까 대출도 할 수 있게 된 거, 예외 사업자로 대출도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예금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그래도 예금 형태 수신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이제 뭐 카카오페이에 뭐 카카오 머니 아니면 네이버페이 뭐 네이버 통장, 네이버 지갑 이런 거 같은 경우인데 충전형 서비스가 되는 거죠. 충전형 서비스 돈을 넣고 있으면은 뭐 네이버 통장 같은 경우 CMA이긴 해요. 3%를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메리트를 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이제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적지 않게 두려워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니깐 놈들이 이런 오랑캐 같은 놈들이 네. 와가지고 사고 터트리는 게 아니냐, 괜히 금융상황으로 나가지고 오히려 더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그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약간 금융에 있어서 금융맨들에 있어서 이런 저런 IT 니들이 금융 뭘 얼마나 알아 하는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약간 뭐 옛날에 뭐 저희가 주변 오랑캐들 무시하듯이 아니면 중국 민족 오랑캐들 무시하듯이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북방 민족과 중국 한족 간에 뭐 5천 년 가까이 된 대립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최근에 그 네이버와 카카오와 그 다음에 그 규제라는 그런 그 안정적인 그 담장 밑에 있었던 은행들 간에 증권사 간에 이런 뭔가 대결 양상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서 좀 말씀 들어보면은 최근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흔히 그 북방민족이라고 하면 몽골족이 있겠고 네. 그 만주 쪽은 여진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민족으로는 뭐 돌골족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란족도 있고 이 특정 민족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몽골족으로 생각을 하고 좀 말씀 들어볼게요. 이게 몽골족이나 여진족이 개개별 개개인들의 전투는 정말 강해요. 아시겠지만 말을 자유롭게 타고 다니면서 그냥 뭐 생활하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고대 전투에서 말을 든 상대와 보병이 상대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이건요. 활을 쏴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이들은 유목민족과 일반인 농경민족이 전투를 한다 그러면 1대1 그 전투력에 있어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이 농경민족은 진을 친다거나 대규모의 그 인원을 동원을 해서
뭔가 전술과 전략을 써가지고 이런 그 무너뜨리는데, 근데 몽골족, 여진족 같은 이런 부족 각 개별의 부족 단위가 있다 보니까 힘이 뭉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집약해서 쳐들어오는 이 농경 민족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얘네들 언제 강해지느냐? 통일이 됐을 때죠. 뭐 여러 개의 부족들이 있잖아요. 칭기스칸도 태무친 시절에 그 조그만 거의 다 망해가는, 예, 고아 시절인데 고아나 다름없던 그 시절부터 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가족에서 부족으로 늘고 부족에서 국가 단위로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죠. 뭐 칭기스칸도 그렇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여진족이 통일한 후금이라고 칭했던 누르하치 때 또 여진족이 좀 그렇긴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야말로 서바이벌.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을 빼앗치는 서바이벌 경쟁을 이겨내고 올라온 통일을 했던 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경쟁하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지만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하잖아요. 평소에 싸움을 많이 하면서 이기면서 올라온 애들이 강하다 이거예요. 네. 근데 일반적인 뭐 중화 민족이든 뭐 당시에 이제 북방 민족을 상대했던 농경 민족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뭐 농사짓고 뭐 책 보고 이렇게 하니까 싸울 일이 평소 없었죠. 예. 그래서 수십 년간 전쟁을 통해 그것을 이겨낸 이들은 전투와 전쟁이 매우 효율화가 돼 있어요. 개인 전투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1592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군에 고전했던 이유가 조총이라는 신무기 있었지만은 100년 가까이 내전을 통해 단련된 실전 감각과 전투력이 또 있거든요. 일본군들이 이미 단련돼 있죠. 이순신 장군도 그랬는데 우리나라 군사 여럿이 달려들어도 일본군 소년 무사나 못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 전까지는 철저하게 1대1로 각계 전투를 해서 붙는 거를 막았어요. 왜냐하면 전투력이 상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대함 대포 사격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일본군들 압도했었죠. 못 오르게 하고. 그 참고로 판옥선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 전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아요. 일본의 그 안택선 이건 되게 낮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성벽에 기어 올라와야 되는 그 형식이긴 하거든요. 못 기어 오르게 만들려고 판옥선 높게 만든 거였고, 행주대첩, 진주대첩도 보면은 평원에 싸운 게 아니라 다 산성을 끼고 올라오는 일본군들 막 때려잡아가지고 이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만큼 실전 감각에서 좀 많은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현재 금융권에서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워랑캐같이 근본 없는 이 빅테크들이 네. 굉장히 싫어하겠어요. 그래요? 네이버랑 예. 카카오가 들으면 근본이 예, 없다고. 금융업계에서 봐서 근본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들요. 금융업을 뭐 원래 그렇죠. 했던 예. 기업은 아니니까. 근데 네. 보안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좀 약간 좀 쌈마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쟁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업체들이에요. 네이버는 검색에서, 카카오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른 경쟁 서비스를 이겨내고 통일을 이뤄냈어요. 임 기자님 야후 기억하시죠? 네. 저희 때는 뭐 이메일 만들다 그러면 한메일, 그 다음에 뭐 검색한다면 야후, 그쵸. 라이코스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싸워서 밀어냈고, 그리고 또 싸이월드가 지금도 거의 망했죠. 이제 네. 제 수많은 글들과 다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싸이월드를 비롯해서 뭐 예전에 카카오톡과 이렇게 비견했던 뭐 예전에 또 뭐 있었죠? 그 네이트온, 네이톤 예. 있었죠. 여러 이런 서비스를 밀어내고 그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다투면서 이겨냈던 애들이 카카오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경쟁이 있어서는 빠르게. 생존이라는 게 뭐냐 보면은 바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기는 전술은 없어요. 어제 상대를 이긴 A라는 전술도 오늘 되면 통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마다 신속하게 적응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강제의 또 비결이기도 하죠. 그 진나라 이후에 북방민족과 한족을 가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커다란 높다란 장성을 만들어 놓고 북방민족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죠. 그 사이에 중국 한족은 통일 국가를 뭐 이룰 경우가 많아 있었어요. 뭐 진나라 이후는 한나라, 수나라, 뭐 당나라, 뭐 송나라, 명나라 등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좀 오늘의 사례로 좀 바꿔보면은 북방민족에 넘어오지 못하게 막은 만리장성은 뭐냐? 바로 규제예요. 금융 같은 사업은 일정 라이선스를 받은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아놓은 규제였던 거죠. 그 안에서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물론 은행들끼리 경쟁하면서 성장을 하긴 해요. 신한은행이 지금이야 뭐 1등 금융이라고 하는데 80년대는 되게 조그맸어요. 예, 크지 않았고 그들끼리의 경쟁이란
것도 보면 규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신사끼리의 전투 같은 거였어요. 그냥. 근데 상황이 달라지죠. 북방민족이 통일됐어요. 커뮤니케이션 네이버가 이제 통일했고 커뮤니케이션 카카오 통일했죠. 그야말로 이제 힘이 커졌죠.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만리장성 이남의 중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금융이겠죠. 그야말로 젖과 꿀 흐른 땅이죠. 쳐들어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그 만리장성 밑에 있는 은행들은 이미 나이브한 면도 있고 네. 은행원들이란 또 그런 게 또 있거든요. 좀 고지식한 면도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보수적이죠. 맞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서비스 자체도 잘 안 바뀌고 있었는데 카카오뱅크가 들어와가지고 휘잡아 놓으니까 이제 좀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네. 사실 내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해라고 중신용자들한테 중금리 대출을 해라고 해준 건데 고신용자들한테 예, 저금리를 받고 있죠. 네. 예. 그 앞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 저 윤 기자님이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규제를 낮추고 있어요. 만리장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북방 민족이 중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20년 넘게 용쟁호투라며 경쟁력을 키워온 생존력의 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랑 거대 빅테크 기업이랑 보고 있긴 하는데 그들이 20년간 경쟁하면서 살아왔던 최종 생존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예, 살아남은 거죠, 진짜. 그렇죠. 살아남은 거죠. 만약에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하면 뭐 SK 커뮤니케이션 올라왔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와 있었을 거예요, 아마요. 네. 그러니까 규제란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사업을 해왔던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전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람들은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각각의 플랫폼의 독점 사업자 욕을 하죠. 근데 이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부족 수준에서 국가로 가면서 경제를 키워오면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강력한 자들 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전쟁에서 그 20년, 10년 동안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쵸. 자들이죠. 예. 그에 반면에 은행은 규제란 틀 안에서 되게 은행업이라는 게 되게 단순해요. 보면은 싸게 예금을 갖고 와서 비싸게 대출해주면서 그 사이 마진을 먹는 거거든요. 이런 안정적인 사업을 구가해 오다가 이 갑작스런 변화에 휘말리게 되니까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네.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가만히 쓰려고 하니까 네이버가 들어와가지고 막 CMA 통장 막 내밀어. 카카오 들어와서 증권 계좌 막 만들어내. 근데 그쪽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어. 네. 카카오뱅크 앱에 1,200만이 쓰고 있어. 우리는 800만도 안 쓰고 있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카카오뱅크 먹힐 것 같아. 카카오페이 먹힐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의 결론으로 좀 와볼게요. 일단 북방민족과 통일 중국 뭐 밑에 뭐 송나라니 명나라니 이런 데는 뭐 대략 과거의 일이지만 그 원리와 구조를 보면 오늘날도 분명 통합니다. 규제라는 만리장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결국 몽골은 만리장성을 넘어 송나라를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웠죠. 후금은 만주를 넘어와서 청나라를 세웠고요. 외부 세력에 의한 변화였던 거죠. 이후에 금융을 뭐 카카오, 네이버가 정복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명한 거는 앞으로의 몇 년은 금융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몽골 제국이 원나라를 세우면서 막 휘젓다닐 때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많이 힘들었죠. 전쟁 기간이었으니까 혼란기였고 그 뭔가 이제 강력한 어느 한쪽이든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이걸 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냐면 그 와중에 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은행 지원수는 또 줄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서 기술 기반의 새로운 핀테크가 자리를 잡고 이러면서 우리 금융생활도 좀 많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퇴직한 은행원들은 뭘 해야 되나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요새 은행원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평생 직장이었는데 요새는 네. 그 안에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한 40살, 50살 좀 후반으로 갈수록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좀 암담해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은 우리의 인생 커리어를 좀 말하고 싶어요. 지금 편안하고 안정적이라고 해서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하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부분을 깰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어찌됐든 말이죠. 지금은 은행원들이 보면은 높은 고용 연봉에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 추세 자체는 사람을 새로 안 뽑고 지점을 계속 줄인 추세이고 몽골족이 더 우수하다, 북방 민족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좀 성급히 결론 드리기 전에
어쨌든 간에 그 생존을 위한 경쟁을 수십 년간 아니 수년간 해온 요 기업과 규제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해왔던 기업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필히 그 생존을 위해서 수십 년 전쟁처럼 싸워왔던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한 차후 몇 년은 좀 은행들 입장에서, 아니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고, 소비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그야말로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여기서 좀 마치고요.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스토리로 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